공법부터 출발을 할 텐데 그 앞에 선생님이 써놨잖아.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른 법의 분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 자체만 들으면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 절대로 아니고 이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에 되게 사적인 문제냐. 아니면 국민 개인 한 명과 국가기관 사이에 해당되는 뭔가 공적인 문제냐. 이런 걸 가지고 누구와 누구 사이를 규율하고 있느냐로 법을 나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법을 나누면 크게 법은 세 가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공법을 공부하자 이거야. 공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런 말 하자. 이건 공적인 일이야. 아, 이거는 되게 사적인 문제야. 이런 말 하잖아요. 공법이란 건 말 그대로 공적인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사이의 생활 영역을 규율하고 있냐면 자, 봐봐. 개인과 국가기관 사이. 봐봐. 국가기관은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하고 국가기관 사이에 뭐 권리와 의무이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든지 어쨌든 한쪽이 국가기관이라는 건 이건 더 이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 개인과 국가기관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법은 공법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없이 국가기관, 어떤 국가기관과 또 다른 국가기관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역시 공법에 해당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개인과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의 종류를 우리는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공법의 특징은 뭐예요? 아, 한쪽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 국가기관이 들어가 있잖아. 즉, 공법의 특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공적인 권력, 즉 공권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공법에 해당하는 법들이 무엇이 있느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공법에 해당하는 법은 총 중학교 과정에서 4가지 여러분들 공부하십니다. 하나씩 선생님이랑 살펴볼 거야. 공법의 종류. 첫 번째, 헌법. 너무 중요하지?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야.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첫 번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국민이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권리, 뭐 자유권을 가지고 평등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가지고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통치 구조.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안에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민주공화제 정부 체제이고 삼권 분립을 하고 있고 입법권은 입법부에, 뭐 행정권은 행정부에, 그 다음에 사법권은 사법부에 각각 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기관의 조직 원리. 행정부는 뭐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는데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각급 법원의 뭐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직 원리, 어떻게 조직된다,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법에 해당되는 헌법은요,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 한 국가의 최고법에 해당한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자. 공법에는 또 뭐가 해당이 되냐면 형법이 해당이 돼. 여러분들 쭉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형법하고 가까워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형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범죄의 종류. 국가가 정한 거지. 이거는 범죄다잉.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살인, 가장 대표적인 범죄죠. 뭐 강도 사건, 절도 사건, 폭행 사건, 사기 사건, 돈 해먹는 뭐 횡령 사건,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죄에 해당되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정도의 벌에 처한다라는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형법이에요. 공법에 해당됩니다. 왜?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할 거야. 국가가 그 국민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법에 해당되죠. 개인과 국가기관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세 번째 무엇이 있느냐? 바로 행정법이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행정기관의 조직, 각각의 행정기관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행정기관의 그 활동,
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의 작용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행정기관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행정기관이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뭐 있어요? 파출소도 행정기관이고요. 경찰서도 행정기관이고요. 소방서도 행정기관이고요. 우체국도 행정기관이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이러한 공공단체들이 모두 다 행정기관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한다. 이 말은 뭐냐? 소방서가 조직되는 원리, 소방서의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파출소의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소방서나 파출소나 우체국의 어떤 활동이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행정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법에 해당되는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소송법인데 평생 재판 받을 일 없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뭔가 복잡한 일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어. 그럼 법원에다가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재판 받을래요? 재판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그걸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재판을 받고자 할 때 그 재판은 어떤 절차에 이루어지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판이 과정이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소송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법 안에 보면요. 민사재판의 절차를 다루는 게 민사소송법이고 형사재판의 절차를 다루는 게 형사소송법인데 어쨌든 소송의 절차나 방법은 모두 다 국가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법은 모두 다 공법에 해당돼. 알겠지? 자, 그럼 정리 다시 한번. 공법 안에는 뭐뭐 있다? 눈 감고 헌법, 형법, 행정법, 그리고 소송법이 속해 있다. 정리되셨죠?